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여성이자 인천 거주자입니다. 항상 사연을 읽으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야기를 듣는 중에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너무 충격적이었고 글을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스러운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형은 미로이고 저는 막내로 자랐지만 사랑으로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사교육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며 저 또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부모님의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기에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직업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여 잘 살았다고 자부하며 30살이었던 해에 친구가 좋은 남자를 소개해주어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제 나이가 33살이라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시집도 가고 있었는데 저 또한 이번에 남자친구를 만나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의 적극적인 소개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긴 남자가 나타나서 우리는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윤선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윤선 씨에게 많이 들었어요.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셨죠. 식사를 고르시겠다면요? 생각보다 서글서글한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 사이의 말도 통하고 좋은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남자는 작은 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여동생 한 명과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셨어요. 나이는 37살이었고 나쁘지 않았어요. 결혼 적합 나이에 만난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바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도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1년 정도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을 만나며 계속해서 제게 헌신하는 마음, 바빠도 꾸준히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막내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조금 더 신중하고 천천히 가길 바라셨지만 이 남자와 함께라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겠다고 느꼈기에 결심했어요. 그래서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양가의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결혼을 천천히 하길 원하셨지만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즉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당시에는 참으로 행복했어요. 김서방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직도 모르는 딸이야라고 생각하며 귀한 마음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이해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게나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요리는 제가 잘하니까 괜찮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유미를 예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아유, 어머 좀 말도 예쁘게 할까요? 그래요. 볼트 회사 한다고요? 그럼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가 일종일은 전혀 몰라서요. 12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 막 커가는 중이고요. 규모는 크진 않지만 자금적인 부분은 안정적인 요소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군요. 그래도 어린 나이에 사업하기 쉽지는 않았을 텐데 사업 수완이 참 좋은가 봐요. 자, 제 수료. 한 잔만 나와도 참 좋은 분위기를 느꼈다. 대견한 막내딸이지. 혹시 모를 엄한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겠지만 결혼할 남자친구를 보니 부모님께서는 안심하셨을 거야. 그만큼 첫인상, 언어, 모든 것들이 완벽했어. 때로는 완벽한 이런 모습을 지닌 남자친구가 지금까지 혼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이래? 너무 중독되어 결혼식을 놓친 줄로만 생각했어. 우리 집 인사를 마치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됐어. 남자친구 집 방문은 정말로 처음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긴장 속에서 이루어졌어.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너무 친절하셨어. 자유로우셨어요. 걱정했는데 괜한 것도 아닌 정도로요.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민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쩜 이리 걸음이 가벼우시던지 어서 들어와요.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말 많이 들었어요. 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요.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아유, 얼굴도 아름다운 아가씨가 참 예쁘게 말하네요. 예민한 성품인가 보군요. 어서 와서 인사하러 왔나 봐요. 예비 시어머니의 부름에 방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남자친구보다 한참 어리게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저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밝은 웃음이 지어졌어요. 하지만 생긴 게 조금 다르게 약간 차가웠지만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동생이죠. 앞으로 잘 지내봐요. 민수 씨한테 동생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 보이고 귀엽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빠가 저 12살 어리다고 얘기 안 하나 보이죠? 하긴 오빠는 어딜 가서 제 얘기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야, 김민혜, 뭐 또 장난칠래? 조금 한 게 네 세운이 될 사람이야. 앞으로 깜찍하게 보시오 알겠지? 그래야 너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 큰 꿈을 같은 소리 하네. 생전 나한테 그런 게 떨어졌다고 말을 안 하지. 하지만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나중에 혹시라도 원망은 말고요. 원망이요 자기 미니 씨한테 잘못 많이 한 거 아니야. 우리 이제 가족이 될 거니까 잘 지내봐요. 남자친구의 말에 입술을 삐죽거리고 주방으로 휙 들어가는 모습이 나이가 어려서 그러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모습과는 다르게 약간 쌀쌀해 보이는 모습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 자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았고요. 영어 선생님이라니, 아이고, 이제는 문제 없겠죠. 요즘은 영어가 필수니까, 그렇죠. 부모님도 교육자 출신이라서 더할 나위 없고, 저희 어려울 적부터 그냥 사교육 학원을 운영하셨어요. 부모님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게 됐고요. 가정 환경이 중요한 거라서 우리 민수랑 아주 잘 맞는 듯해요.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시나요? 이제 1년 정도 만났으니까 늦지 않게 올가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어떠세요? 집도 다른데 준비가 됐으니까 가을이 아주 딱 좋아요. 춥지도 덥지도 않고 우리는 새아기야. 내가 뭘 도와줘야 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다 해줘야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무슨 엄마도 진짜 뻔뻔해. 오빠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건 차차 알게 될 거야. 진우의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는 헛기침을 하고 시어머니도 신우부를 확 째려보았다.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돌이키며 생각해보면 이렇게 세분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왜 몰랐지? 참 어리석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얘가 낄 때랑 안 낄 때를 구분을 못하네 너. 입을 못 다물어 참나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 어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아니요. 아가씨 평일에 시간이 되면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실 거예요. 대학생이라서 바쁠 거예요. 친해지면 좋잖아요. 아니요. 제발 얘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바빠서 말이에요.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역시 마음이 천사라는 건가요? 아이고 그렇죠.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은 얼마나 바쁠지 몰라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을 보니까 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소개팅을 시도하는 것이 매우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령 차이가 많아 서로 친하지 않은 만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우리는 결혼 준비에 정신이 팔려 여동생의 연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전에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김민수 씨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속을 쇼크시키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결혼 전 이런 일이 생겨서 찝찝했기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처음 남자친구를 소개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주의를 해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났어요. 어머, 얼굴 핀 것 좀 봐. 민수 씨가 잘해주는구나.
거봐, 너랑 딱 잘 어울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다 뿌듯해. 너 덕분에 잘 만나고 있지? 근데 확인해야 할 게 좀 있어서 혹시 민수 씨에 대해 너 잘 알아? 나 소개해준 거 맞지? 그럼 안지 한 6년 정도 됐지? 우리 회사에 물건 납품하는 회사거든. 거기 대표가 민수 씨야. 착실하고 성실하고 다정하고. 혹시 뭐 이상한 건 없었어? 아무래도 결혼을 준비하는 거니까 뭐든지 확실시하고 싶긴 하거든. 내가 좀 예민한 건가? 무슨 일이 이상하다고 하자면 젊은 사장이 잘 운영하고 직원들을 잘 지휘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솔로라니까 다 완벽하게 해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제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문자가 도착했어요. 누가 이런 문제적인 메시지를 제게 보낸 건지 궁금해져요. 민수 씨죠. 누군가가 그를 좋아하는 건가요?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겠죠? 넘어갈 일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왜 찝찝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결혼 전에는 이런 메시지를 받지 않았는데요. 무얼 모르는 것 같이 찝찝한 기분이 드네요. 혹시 내가 결혼을 앞둔 예민함 때문인가요? 어쩌면 전 여자친구일 수도 있지만 배가 아프니까 더 좋은 거 아닐까 생각해요. 사람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어야지 전 여자친구를 잊어버려 결혼을 해야 할까? 좋게 생각해 볼까요? 진짜 그런 많은 남자는 없어요. 당신의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거예요. 저조차도 예민한 탓인지 생각해 가며 생각을 바꿔보려 노력했어요. 친구도 결혼 준비로 인해 제가 예민해진 것 같다고 하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꼭 물어봐야 했어요. 남자친구를 만나서 저녁에 문자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제게 숨기는 게 있다면 솔직하게 말해줄 것을 바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 나한테는 저건 내 스타일도 아니고 신경 쓰지 마. 나도 모르니까.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해. 아니야. 찝찝하면 상식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건 뭐 어디서 나온 건데? 그래. 자기가 진짜 나한테 숨기고 싶은 게 없으면 합리적으로 의심해도 아니야? 진짜 웃겨. 봐봐. 머리털을 다 뽑아도 안 나올 것 같아. 너가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진짜, 만약에 결혼 중에 문제가 생기면 놔두지 마, 거.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집을 해보려고 해도 헛된 가시작일 것입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그만큼 만족스럽습니다. 남자친구가 더 자세한 설명 없이 결혼을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를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서요. 그러면서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의 축복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시누이가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 준비실에 들어와 또 다른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동생을 보여주고 물어봐야 했는데 결혼식이어서 너무 어색했어요. 그래서 의심만 더 커져갔죠. 아가씨, 어서 오세요. 함께 사진 찍어요. 오늘 정말 아름답게 차려 입으셨네요. 아니요, 방해가 안 돼요. 제 사진 좀 찍어주세요. 기사님. 언니는 조심스럽지 않나 봐요. 아니면 무례한 사람인가요? 문자를 못 받았어요. 이해가 안 가요. 결혼을 강행한다는 건가요? 네,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혹시 그 문자가 아가씨가 보낸 거였나요? 아니요.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알아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충분히 알아보았는데도 열정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싶은 건가요? 참, 언니도 여러모로 대단하네요. 저가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지을 때 사진 기자님이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렇게 시누이는 의문만을 남긴 채 사진을 찍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가씨의 그 말을 듣자 꾹꾹 눌러 담은 의심 덩어리가 커졌고요.
결혼식 내내 웃는 게 아니었어요. 환하게 웃고 계시는 부모님, 시어머니 그리고 모든 친지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가 아니라 이제 남편이 된 그 사람에게 꼬치꼬치에 따져 물어봤어요. 남편은? 별거 아닌데 딱 잡았지만요. 아니, 그 문자 아가씨가 보낸 거지만요. 자기랑 아가씨랑 어떻게 사이가 그래? 처음 인사 갈 때도 그랬고, 진짜 무슨 일이야? 아, 이게 뭐야? 진짜 미인이네. 그 애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나와 민이랑 많이 차별했어. 늦둥이여서. 그리고 엄마가 늦은 나이에 낳아서 당연히 원치 않았던 아이였고 애가 항상 차별받는다 뭐 한다 하다가 매입 들어올 때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뭐 오빠의 진실을 밝혀줘야 해서 근데 뭐 밝힐 게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는 왜 너와 함께 다닐 거란 말을 했는지 알겠어. 그는 나를 싫어하고 감정 자극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냥 무시해. 내 남편은 나야. 단순히 그것만큼이에요. 만약 지금부터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아. 진짜 내 성격 안다고 나의 말을 믿어줄게. 그렇지만 자기 자격지심이 있다고 말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아. 아가씨, 한 번 경고를 해야 할 것 같아. 너 자기를 계속 비방하기 때문이야. 전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어. 어릴 때부터 자격지심이 강한 여동생이었고 항상 남편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고. 제가 인사를 할 때도 똘똘하게 했음을 너도 알아두면 좋을 거야. 진짜 그런가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정말 날 금속이라 해도 예뻐해 주셨어요. 본인이 가진 것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네요. 친구들이 그런 것을 정말 부러워했어요. 시댁 잘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저를 보고 남편이 시댁 보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거든요. 나름 그런 말들을 듣니 뿌듯하기도 했어요. 이미 친구들보다 늦게 시집에 갔을 텐데 너무 잘 간 것 같아서 뿌듯했죠. 아이고 진짜 부러워. 우리 중에 제일 늦게 시집간 남자인데 제일 잘 간 거라고 물었더라면? 돈을 잘 벌고 시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정말 부러운 집안이에요. 어머님도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저 혼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도 괜찮다면 뭘 그래. 내가 더 나아지면 에휴. 너만 다 하겠니? 남편 다정한 것도 진짜 복입니다. 우리 남편은 찬바람이 쌩쌩 부네요. 결혼하면 또 남자는 자연스레 효자가 되는 법이야. 그리고 효도도 다 대신해주기를 바래요. 주둥이만 효자라고 말이에요. 효도는 사실상 우리가 하는 거야. 어쨌든 내가 시집을 잘 간 줄 알아. 친구들이 부러워하시는 것도 좋았어요. 친구들은 만나면 시댁, 남편 욕하기. 바빠서도 제 남편이 정말 다정한 분이셨고 시어머니도 제게 딸처럼 대해주셔서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가끔 시댁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시누이가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어릴 때부터 차별을 많이 받고 자라온 오빠를 참 싫어하나 보더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편의 사업체는 더 커져서 결혼 준비할 때 12명이었던 회사 직원들이 현재는 3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남편은 더욱 바빠졌고 주말에는 출장을 가고 평일에는 회사 업무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빡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 역시 워커홀릭이라 이해했고 사업을 하는 남편이란 게요. 오조 바쁘다고 하며 말해요. 남편은 전혀 이상한 점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김서방이 늦어서 힘들다. 요즘은 자주 늦고 주말에도 출장도 잦은 것 같고. 새 신랑은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니? 나도 요즘 강의 준비 때문에 바빠서 그리고 사업체가 2배 커져서 더 바빠.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그래도 탄수화물을 잘 조절해야 해. 남자들은 알아줄 거야. 나쁜 남편 김서방은 절대 아니에요. 난 그에게 정말 감탄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너무 잘해줘서 시집와서 남편의 사업체도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좋다니 더 좋지. 내일 저녁엔 그에게 몸보신도 시켜줘야겠어요. 가끔씩 엄마는 남편이 너무 늦거나 출장 때문에 자전거처럼 보인다고 얘기했지만 그걸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진짜로 바쁜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바빠서 얼굴을 보는 일이 어려웠지만
남편은 회사 업무 이외에는 오로지 저에게만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긴 계기가 있었죠. 어느 날 신우이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두 아이와 남편이 함께 있는 사진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가씨, 방금 보낸 문자는 무슨 일인가요? 민수 씨의 사진이 있는데 잘못 전송한 건가요? 일부러 보낸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언니가 보낸 거예요. 제가 모든 말을 다 할 순 없지만 그 사진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가씨, 매번 이렇게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본론을 말합시다. 나는 지금 아가씨랑 장난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오빠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바로 오빠에게 말하면 되는 일이에요. 왜 매번 사람에게 기분 나빠지게 문자 하나 보내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건지요? 오빠와 12살이 차이가 나니 처음에는 어려서 그런 건가 했지만 장난이 선을 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지 알아? 전 신우에게 문자로 화가 났었어요. 매번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오늘로 결말을 내리려고 했어요. 남편에게 가진 자격지심도 내가 느꼈고 그것을 다 들어주고 지우고 싶었거든요. 아가씨, 이런 얘기를 전화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만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집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밖에서 만날까요? 밖에서 만나는 게 좋겠어요. 집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아서요. 내일은 언니 학원 근처로 갈 거예요.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고요. 결국 우리는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신우는 뭘 하던지 스스로 학원 근처에 온다고 했더군요. 이제야만 아가씨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마음이 후련했다. 사진을 보고 생각을 해봐도 어떤 사진인지 떠오르지 않았다. 남편에게 당장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음날 아가씨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다. 아가씨, 이제 말 좀 해봐요. 결혼 전부터 저한테 왜 그랬는지. 결혼식에서도 저러고 오빠 말로는 어리석부터 오빠를 별로 안 좋아했다던데 오빠가 그래요? 오빠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전 오빠의 두 얼굴을 알거든요. 언니는 똑똑한 사람이라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좀 답답해요. 언니도 알아챌 만큼 힌트를 주었는데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 그런 거인 것 같다. 아가씨, 장난치지 말아요. 진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요. 전 오늘 아가씨가 오빠에 대해 알고 있는 걸 다 들어야겠어요. 언니가 속은 거라는 거죠? 오빠랑 찍은 그 아이들은 오빠의 자식들이고 제 조카예요. 결혼 한 번 했던 게 요새는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언니에게 비밀로 하고 결혼하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어린 내도 알아요? 엄마나 오빠나 한통속이 되어가는 게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의 말은 사실이에요. 아니, 이런 걸로 거짓말하지는 않을 텐데요. 정말 맞는 거죠? 나한테 말해주는 의도가 뭐예요? 제 조카들이 불쌍해서요. 그리고 먼저 새언니도 마찬가지예요. 시집살이 엄청 힘들었는데 쫓겨났는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빠랑 비교만 당해왔어요. 근데 새언니가 제 마음을 유일하게 헤아려주는 사람이래요. 그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불쌍하죠. 언니는 죄 없지만 지금 아이가 없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진짜 사실이에요. 하긴 굳이 저한테 거짓말할 필요도 없죠. 늦었지만 말해줘서 고마워요.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차피 저도 이제 그 집과 손절해야겠어요. 거거든 하는 모습을 보면 진정으로 인간 같지도 않아서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언니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완벽해 보였던 남편에게 숨긴 과거가 있었다는 게 그것도 애 딸린 이혼한 남자라니. 그렇게 총각인 청나랑 결혼할 생각을 했다니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혼 전에 말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서야 해줬으니 그래도 고마웠어요.
그리고 아가씨의 말대로 남편의 뒷담기를 듣기 시작했죠. 듣고 보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현재의 회사도 전처의 장인님 회사였군요. 결혼 후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다가 결국 자신의 회사로 성장하여 지금의 아내와 자녀들은 나를 몰라라 하고 총각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에 기가 막혀요. 그동안 출장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아이들을 만나느라 그랬던 거였는데 전 아이들이라도 아빠를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나름 아빠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전 계획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철저히 아주 처참하게 밟아버리겠다고 말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증거 수집도 해야 하고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마음을 깨고 싶었거든요. 자기야, 나왔어. 오늘도 일하느라 수고했지? 오늘 저녁은 내가 해줄게. 자기는 앉아서 쉬기만 해. 자기 일하느라 바빴을 텐데 오늘은 일찍 왔네. 이번 주는 출장 안 가는 거야? 자기 퍽하면 출장 다니지 않아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에이, 자기 화났구나. 내가 요즘 바빠서 일하느라 자기 신경을 틀 못 썼더니 삐졌어. 미안해. 바쁜 일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아, 맞다. 자기는 처자식 버리는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윤선이 알지. 윤선이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어? 아주 몹쓸 놈이지. 그런 사람이 진짜 있긴 한 거야? 자기는 좋은 말만 들어. 그런 말 애써 듣지 말고. 아니, 어떻게 그러지? 그래. 인간 쓰레기야. 그런 인간들은 안 된다. 아주 당장 멸종시켜야 하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찌나 기막힌지.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남편을 보니 투악질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일단은 모르는 척했죠. 지금은 즐기라는 전처가 겪은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주겠다며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즉시 사실을 알렸어요. 부모님들은 가만히 둘 생각이 없다고 길게 날뛰셨는데 저에게는 복수 계획이 있으므로 그 전까지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아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놓은 상태였고 우리는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았습니다. 디데이였다. 역시나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나에게 우리 아이를 하면서 맞아주셨다. 구역질이 나오는 걸 참고 억지로 웃었어. 신우이도 오늘 계획을 도와주기로 했기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 명절을 다 세고 모든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나에게 용돈을 주셨어. 아휴, 우리 세아가 이번 명절 처음인데 너무 고생했다. 짜용돈, 이건 내가 고생했다고 주는 선물이야. 자, 여기. 어머, 이렇게 큰 돈을 감사해 어머니 한 것도 없는데 용돈을 다 주셨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돈은 300만 원이었어요. 용돈으로 보면 참 간액이었죠. 정말 감사히 받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죄책감이 들면서 이런 식으로 할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 돈 300만 원을 받자마자 신우이가 말을 시작했어요. 언니, 저도 언니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차 트렁크에 재밌는 거 있거든요. 한번 열어봐요. 알겠어요. 네, 아가씨. 고마워요. 어떤 선물인지 기대가 되네요. 우리 다 같이 가서 볼까요? 아가씨가 저한테 처음 주는 선물인데요. 아, 그렇구나. 민유가 새 언니한테 선물도 하고, 야, 철들었다. 너 이제 좀 정신 좀 차려봐. 같이 가서 보자. 그렇게 가족들과 친척들을 끌고 제 차 트렁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냅다 트렁크를 열어버렸죠. 트렁크에는 남편의 전무인과 찍은 결혼사진 그리고 아이들의 사진, 그동안 전부인과 있던 모든 것들이 트렁크에 나열되어 있었네요. 남편은 그것을 보자마자 헐레벌떡 차문을 닫기 바빴고 시어머니도 사색이 되어 신우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전화가 머리끝까지 나갔다 남편의 뺨을 따귀를 갈겼죠. 그리고도 모자라 한 사대 정도 때렸을까요? 결혼 무효 소송을 걸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 무효 소송 걸 거야? 이미 아버지가 다 알아보고 계신데 너가 모를 줄 알았었지?
뻔뻔하게 회사라며 그 회사도 전부인의 회사라니 어머니랑 놀아 어떻게 사람이 뻔뻔해서 그래서 쿨하게 꼴딱 삼키고 전부인을 갖다 버릴 수 있는 나도 필요 없어지면 버리려고 했니? 그래도 자식들은 애비라서 뒤에서 만나고 싶었나 보지. 그리고 위자료 준비해. 눈물도 안 난다. 지금까지 곱게 자라서 인생 공부할 일 없었는데 너 때문에 인생 공부 잘했어. 짐은 이미 다 싸놨고 밖에 내다 놨으니 몸만 나가. 아 이거 다 뭐야? 소리야? 아니. 모험이야. 나 믿어야지. 자기 내 말 믿잖아. 안 그래? 진짜 오해라니까? 민희가 자격지심이 심해서 미친 소리 그만해. 조카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맨날 제 아빠만 기다리는데 그렇게 살고 싶니? 처제식은 나 몰라라. 닥쳐. 너가 뭘 알아, 자기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지금이 조작된 사진을 믿는 거야? 너나 닥쳐. 어디 뻔뻔하게 주둥이를 놀려. 네 그 두 얼굴을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알아챈 게 어디겠냐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일침을. 난 이랬어요. 제 며느리가 다 빼앗겼어요. 필요 없어지면서 그냥 버리고 영어 강사란 이유로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되어서 내가 애정준 중지인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했죠. 망했어요. 뺨도 때리고 싶었는데 어르신이라 참았죠. 그리고 아줌마가 집을 유지하려고 그 회사 때문에 내버렸는데 똥물과 흙탕물까지는 아니겠죠. 아줌마 아들이 누구 닮았는지 보니 진짜 아줌마를 닮았네요. 뭘 보고 자랐을까요? 아들이 미쳐가는 길을 간다고 하면 엄마가 되어서 당연히 말려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리를 지어버린 게요. 짝이 결혼식에 참석하려는데 아줌마 손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며 한심한 인간들이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집과 나는 애초에 관계가 끝났어요. 깨끗한 관계를 하면서 이웃이지만 그냥 싱글인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 오늘 받은 300만 원은 잘 사용할 거예요. 3천만 원이라도 받아도 부족하지만 여우 같은 아줌마에게 맞춰가야 해요. 이제 말을 끝으로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미 시어머니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남편은 제 짐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그 집은 제 것이었죠. 남편은 울기도 하고 불끈거리기도 하며 전화를 걸기도 했지만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나마 아기가 약간 걱정되어 연락을 드릴게요. 해보았지만 아가씨도 그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소름 끼쳐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하고 전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과는 남편이 저에게 사기를 친 것이 분명해서 100% 무효가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며 제가 이외에 곁에 없다고 전화하고 우리 부모님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제 아버지께서는 그날 많이 나게 맞아주셨습니다. 두들겨 맞아도 모자란 인간이지만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큰 인생 공부에 따라 생각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되니 이제 믿을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생각이 드는 건 없네요. 전 남편을 주선해준 친구도 정말 몰랐다고 하며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고요. 친구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이니까요. 남편은 제 친구의 회사에도 소문이 나고 회사의 회사에도 소문이 나서 회사 자체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졌다고 하고요. 사장이란 사람을 믿고 맡길 수가 없으니 그의 삶이란 물건을 납품받기 꺼려진다고요.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땀 흘려 얻은 회사도 아니고 젊은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켰으니 말이에요. 이 글을 쓰면서도 저에게 단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 글도 쓸 수 있는 거고요. 35살의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은 돌다리도 두드려보자 입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현재를 잘 헤쳐나가려고 해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